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내가 볼 땐 아버지가 하려는 말이 저게 다가 아니야 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이 새어버린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점집을 나와 그 뒤로 그 점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소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조사해봐. 넌 사람을 너무 믿잖아. 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진짜 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육식당을 운영하며 본인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설거지 아주머니만 있을 뿐 주방 보조 하나 없이 혼자 주방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차린 가게이다 보니 제가 나서서 참견하면 남편이 제 눈치를 볼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다고 해도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남편이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을 때나 단체 손님이 있을 경우에만 가끔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돕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주방을 책임지는 남편이 바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집에서 남편을 관찰하기도 했고 남편의 가게를 기습적으로 방문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 관찰을 마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 무속인이 실수했나 보다. 뭐 맨날 다 맞추겠냐? 틀릴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남편은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냉장고 왼쪽 아래 칸을 여는 순간 저를 올려다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소설하시게 놀라 잠에서 깬 저는 왠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다가 아닐 것이라던 그 무속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지나가다 들렸다며 과일을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손님은 없었기에 홀을 봐주시는 여사님들과 설거지 이모님께 과일을 드시라고 내어드렸죠. 그리고 남편은 잠깐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30분만 주방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혼자 남은 저는 꿈속에서 본 그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는데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비추자 제일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통 뒤쪽으로 납작하게 세워져 있는 검정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비밀 봉지를 꺼냈죠. 봉지 안에는 처음 보는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농약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농약에 대한 화학 기호와 사용되는 농작물의 범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 농업 전문가들이 볼 법한 내용이었죠. 저는 식당을 접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각종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미 겁을 먹은 저는 남편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촬영을 했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 수첩을 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수첩 내용을 인터넷으로 뒤져봤고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불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사건 사고 속 그 대상이 저와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이 잘 때 몰래 가게로 가 주방 선반 위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CCTV를 감춰두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번호만 입력하고 보조 배터리만 연결해 두면은 3, 4일은 전원 연결 없이 작동이 되고 무엇보다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그렇게 주방에 설치해둔 CCTV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홀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편은 주로 주방에 있었는데 냉장고에서 문제의 수첩을 꺼내 뭔가를 끊임없이 적고 검색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돌아오고 난 시간에 주방 뒷문으로 어떤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그 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소음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저녁 시간이어서 다른 소음이 없었기에 집중해서 들으면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받아왔어? 아휴, 이것 때문에 며칠 고생했어. 그 여자가 남편에게 검정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 역시 자기밖에 없네. 바로 시작해. 장기존으로 간다며. 계속 수첩만 붙잡고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아, 질질 끌긴 누가. 내내 같이 준비해놓고. 에휴, 그러게. 당신 부인도 불쌍하긴 하네. 그 놓친 내가 진작에 당신한테 뭐 하나라도 남겼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애 엄마 없으면 다 당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물이나 커피, 국에 넣어도 냄새가 없다는 거지. 한 몇 달 정도 넣으면 아프기 시작할 거야. 근데 병원에 갈 때가 되면은 거의 손도 못 쓴대. 화면 속 남편과 내 연녀가 저를 서서히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즉시 아이들과 집에서 나왔고 바로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변호사님은 제가 제시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고 즉시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범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들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주도 면밀한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로 가게 주방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상가녀는 처음엔 남편을 건물 주인으로 알았으나 곧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남편은 병원에 계시는 장인이 죽으면 분명히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자 남편과 내연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구속시킨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시동생에게 전세를 준 집을 회수하는 한편 시댁 용돈도 모두 끊었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들 그리고 시동생에게서 끊임없이 전화가 왔지만
모든 것을 차단을 했고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만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갉아먹는 것만 같던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가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가셔도 편히 쉬지 못하고 혼자 남은 딸 걱정에 꿈에 나와 자신의 딸을 지키고자 하셨던 나의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나를 항상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정말로 아빠 걱정 안 시킬게. 내가 정말 미안해. 아빠 다음 생에는 꼭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 그땐 내가 아빠를 평생 지켜줄게. 아빠, 여전히 너무 사랑해.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게 애들이랑 잘 살게.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